선생님은 대학교 때부터 결혼을 하면 딸이 갖고 싶었어요. 딸을 키우면 너무 예쁘고 귀여울 것 같았는데, 내 운이 좋게도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제 근데 뭐 아들 낳아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통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통계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이 조금 더 어렵고요. 이산 확률 변수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요. 두 눈의 합이 예를 들면 2가 되는 확률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시행이고요. 어떤 시행을 했죠? 그 시행에 따른 어떠한 관찰을 하는 거죠. 두 눈의 합이라는 걸 관찰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거든요, 사건. 근데 그 사건의 값이 정확하게 2가 되는 마지막에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률. 일단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확률은? 합이 2가 되려면 1밖에 없으니까 36분의 1입니다. 만약에 합이 3이 된다고 하면 3일 때는 얼마인 거야? 36분의 2 되죠? 왜냐면 이제는 1, 2와 2, 1 두 개의 순서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이, 합이 3이 될 테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두 눈의 합이라는 것이 2가 되는 그러할 확률이 36분의 1이었고 2라는 것을 3으로 변화를 시켰더니 확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눈의 합을 어떤 라지 x라고 놓고 2를 스몰 x라고 놓는다면 그때의 어떤 확률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 즉 이쪽 두 눈의 합이라는 게 어떤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변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확률을 결정하는 변수죠. 그래서 확률 변수예요. 직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로 대응되는 어떤 너에서 너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야. 2일 때 36분의 1이고 3일 때 36분의 2고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합은 12까지 가능하겠죠. 각각마다 확률들이 정해진다고. 즉 이쪽 정의역에 해당하는 것을 확률 변수, 이쪽 확률에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확률 변수의 뜻이에요. 확률 변수의 뜻. 뭔가를 시행을 했고 어떤 요소를 관찰을 하는데 그 두 눈의 합이라는 걸 관찰을 할 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시행은 동일하지만 두 눈의 합이 아니라 두 눈의 차이를 관찰할 수도 있고 두 눈의 곱을 관찰할 수도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각각에 대응되는 어떤 확률을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당연히 확률이기 때문에 값이 어때야 되겠어? 0보다는 좀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확률을 내가 만약에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1이 되겠죠. 전체 확률은 1이 될 테니까. 어차피 내가 두 눈의 합은 2부터 12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2일 확률, 3일 확률, 땡땡땡 12일 확률을 다 더하면 확률 합계는 정확하게 이제 1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확률 변수 중에서도 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구간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고 이산 확률 변수는 각각의 순간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이산 확률 변수만 볼 건데 자,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확률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표. 이쪽에다가는 라지 x를 써주시고 여기는 확률 x는 소문자 x라고 써줍니다. 자, 이쪽이 사실은 소문자 x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2, 3, 땡땡땡 12 밑에다가 36분의 1, 36분의 2, 땡땡땡 36분의 1까지. 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표를 주고 여러분한테 뭘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확률 같은 걸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P x가 작거나 같다 3인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네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더하라는 소리겠지. 36분의 3이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x에 대한 어떤 방정식의 형태로 부등식의 형태로 이제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뭐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러면 넌 1 또는 3이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뭐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른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야기고 이 확률 분포표 혹은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변수를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가 분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두 가지 하면 거의 오늘 수업 내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평균은 뭐냐? 우리가 평균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분모를 보시면 다 36으로 동일하죠. 그죠?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수 분포표. 그래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의 도수 분포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반 아이들 10명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대. 근데 170이 5명 너무 작은데? 아닌가? 175가 4명, 180이 1명,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대충 잡을게요. 자, 그럼 너네가 이쪽이 이제 각각의 값인 거고 밑에가 이제 도수죠, 도수. 도수를 원래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위아래 곱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누는 거 기억해? 그래서 이거 여기서의 평균은 170 곱하기 5 더하기 175 곱하기 4 더하기 180 곱하기 1 나누기 전체 도수 10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야. 이게 전체 평균을 구하는 값이죠. 원래는 170을 5번 더하고 175 4번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수를 알면 곱셈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었고 이 도수를 전체 도수로 미리 나눠줘 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게 되냐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10분의 5, 10분의 4, 10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뭘 뜻할까? 자, 이 부분이 이 학급에서 각각의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맞아? 즉 이반 10명의 절반이 170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반 10명 중에 10분의 1이 180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비율은 무엇이랑 동일하다? 이쪽에서의 확률과 동일하다고. 내가 누군가 한 명을 뽑았을 때 175를 뽑을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비율이자 곧 확률이 됩니다. 즉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따로따로 분배를 해서 각각의 자료에다가 그 자료를
뽑게 될 확률을 곱해서 합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즉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랑 너를 곱해주고 3이랑 너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땡땡땡 너랑 너를 곱해주고 싹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의 개념은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어떤 X, K들을 이제 확률에다가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의 개념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냥 각각의 자료랑 각각의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죠. 도수 분포표랑 사실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평균을 구한다면 얘랑 더 곱하고 이제 다 더하시면 되는데 분모에 36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굳이 36분의 1, 36분의 2랑 곱할 필요는 없이 한 번에 36으로 나눠줘도 되겠지. 마치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계산하듯이 보통은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한 번에 이제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전체 경우의 수를 마지막에 나눠서 연산을 하시는 편이 좀 더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평균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요 식을 외우셔야 되고 통계 파트는 공식에 대한 암기가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산인데 분산의 정의가 있어요. 분산을 이제 원래 교과서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 분산은 어떻게 구했지? 중등 과정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구해요? 뭘 이용해서 구해? 분산 구하는 법 몰라 너네? 중학교 과정을 생각해봐. 왜 나만 쳐다봐? 몰라 진짜로? 분산이라는 거 구하는 법 몰라? 원래 뭐부터 구해? 분산 구하려면? 알잖아. 원래 분산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하지. 평균부터. 평균 구한 다음에 어떻게?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요. 자,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값을 뭐라고 불러? 그 자체가 편차야, 편차. 자, 다시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예요. 예를 들면 내가 평균보다 5점을 더 많이 잘 봤어. 나의 편차는 플러스 5점인 거고 내가 평균보다 5점이 낮아. 그러면 편차가 마이너스 5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애초에 왜 이제 필요했냐면 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산포도라고 부릅니다.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내가 찾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게 이제 필요해진 건데 그러면 분산이라는 걸 구할 때 편차를 다 평균 내면 왠지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편차를 평균 내면 얼마예요? 편차 다 평균 낸 건 항상 얼마야? 편차의 평균?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자, 편차의 평균은 0이에요. 0. 왜냐면 봐봐. 자료 두 개만 생각해보자. 하나는 자료 값이 100이야. 하나는 0이야. 그럼 둘의 평균은 50이지. 하나는 50보다 50 크고 하나는 50보다 50 작지. 그럼 플러스 50이랑 마이너스 50 더하면 당연히 0이 되겠지. 편차의 평균은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산포도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꾀를 냈지? 편차를 어떻게 하기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진짜로 몰라? 편차를 제곱을 해요. 편차를 제곱하면 모든 편차의 값이 양수로 바뀌게 되겠죠. 0보다 커나 같은 값으로. 그래 놓고 편차 제곱을 평균을 낸다고. 그게 분산입니다. 모르는구나. 모를 수가 있나?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의 평균. 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그렇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편차라는 게 분명히 각 자료 X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하고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각 자료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합을 한다고. 즉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바로 분산의 정의입니다. 시그마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료에서 평균 뺀 게 편차, 그것을 제곱했고 확률 곱해서 시그마한 게 평균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이 m 값은 평균인데 이거를 E의 X라고 쓰기도 하고 소문자 M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기대값이라는 expectation의 약자를 따서 요건 mean value라고 해서 M자를 씁니다. 뭐 두 가지 다 사용을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고, 곱하기. 자, 요걸 싹 전개를 해주세요. 전개를 하시면, 너에다가 빼기 이 m은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똑같고 더하기 시그마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요게 얼마였다고? 확률을 다 더한 건 항상 1이에요. 됐죠? 이게 뭐라고? 뭐의 정의라고? 평균의 정의라고. 그럼 얘는 다시 바꿨으면 m인 거지. 그지? 자, m제곱이고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니까 m제곱이에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평균이긴 평균이야. 뭔가에다가 확률이 곱해져서 시그마가 됐으니까. 근데 이 뭔가가 뭐냐면 x를 제곱을 했지. 이거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빼기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라서 평균의 제곱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해서 외우기는 제평평제 이렇게 외웁니다. 제평평제.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분산을 구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아이들이 뭘 실수를 하냐면 너네 대부분 뭘 가르치면 너네가 신기할 정도로 결론만 기억해요. 딱 이것만 기억해. 아, 분산은 제평평제구나. 분산 제평평제. 그래서 계속 이걸로만 구해.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구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고 이걸로 구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어떤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아요. 자, 뭐 이렇다고 칩시다. 분산을 구해달래요. 분산을 구해봐라. 자, 분산은 variation의 약자를 따서 V를 씁니다. 이것이 표준 편차의 제곱인 건 다 알고 있죠? 루트 분산은 표준 편차. 근데 이렇게 줬으면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은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되고 평균을 여기서 구할 때 위아래를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나오긴 하는데 구조를 보시면 사실 평균이 값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관찰이 되게 중요한데 봐봐. 막대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각각의 값에 따른 얘네 확률은 곧 중등 과정에서의 도수와 대응이 된다고 했지.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 여기가 1, 2, 3, 4, 5라고 한다면 각각의 확률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10분의 1, 10분의 2, 그 다음에 10분의 4, 10분의 2, 10분의 1.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럼 이런 막대 그래프를 놓고 너네가 딱 봤을 때 평균이 얼마인지를 예상이 혹시 안 가니? 당연히 3 아니겠어?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니까? 얘는 대칭인 모양이니까. 가운데 3보다 적은 애들이나 3보다 많은 애들이 정확하게 그 양과 값이 동일해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면 그 대칭축이 평균이 됩니다. 얘를 보고 얘를 떠올려서 평균이 3이라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나중에 되게 필요한 역량이야.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래도 다음에 관찰을 하겠지. 매번 곱해서 계산하지 않는다고. 자, 어쨌거나 우리는 평균을 구했습니다. 평균이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는 편차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편할까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편차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왕이면 제곱까지 해줄게요. 평균이 3이니까 1에서 빼면 편차제곱은 4야. 넌 1이고 0, 1, 4야. 맞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위아래 곱해서 더한다는 거는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얼마야? 12 나오나? 분모는 10이에요. 자, 분산은 이렇게 구해진다고. 너네가 만약에 제곱의 평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제곱해서 밑에다 다 곱해서 더해줘야 되지. 자, 이거 합하는 연산이 더 빨라? 41014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빨라. 당연히 편차 제곱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빨라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요거만 기억합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 언제냐면 편차 제곱이 이 부분이 간단할 때 사용을 해요. 그 외에는 이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차 제곱이 간단하다는 거는 보통 평균이 좀 자연수 값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고, 만약에 평균이 내가 3.1이 나왔어. 절대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안 구해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으로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 버려버리고 싶어. 떨어지는 쟤네를 다 버려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칠판 지우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아무튼 좀 구린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건 절대 안 떨어지는데 쟤는 자꾸 떨어져.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뭐냐면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요거 설명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는 쉬었다가 문제 풀고 나서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AX 더하기 B의 평균과 분산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2에 플러스 B 요런 거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무슨 소리냐면 X라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였어요. 예를 들면 저기서 두 눈의 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두 눈의 합을 예를 들면 합을 하고 두 배를 내. 다. 합을 하고 다 두 배를 내. 혹은 뭐 쉽게 여러분의 뭐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라고 합시다. 시험 성적에다가 모두 다 두 배를 하면 평균값도 당연히 다 두 배가 되겠죠.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점수에다가 모두 다 같이 5점을 더 더한다면 평균도 다 같이 5점이 커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는? 원래 평균이 있는데 그거에 모두 다 A배가 되는 거고 모두 다 B만큼 더해진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분산은 얘기가 조금 달라. 분산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의 값에 A배를 하고 B를 더했다고 해서 분산도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자료의 값이 같은 크기만큼 커지면 편차가 달라질까? 평균이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편차는 달라지지 않죠. 각각의 자료가 5점씩 커졌다고 치면 평균도 5점이 커지니까
자료에서 평균을 뺀 값이 불변하지. 편차가 달라지잖아. 그 대신 2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료도 2배, 평균도 2배인데 뺀 편차가 2배가 되지 기본적으로. 근데 분산이라는 건 뭐야?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럼 실질적으로 분산은 몇 배가 되겠어? 2배의 제곱배가 되겠죠. 그래서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제곱의 분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요? 이걸로 계산한다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이 항목부 설명할게요. 잠깐 쉴게요. 다 더하면 a제곱 2a 다음에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2인가? 는 1 이렇게 a 왠지 3분의 1 될 것 같지 않니? 정확히 되죠? a는 3분의 1 굳이 인수분해하지 않고 적당히 찾는 것도 요령이다. 마지막에는 2a 빼기 9분의 1 즉 9분의 6 빼기 1이니까 답은 9분의 5가 되겠죠. 이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 주고 확률 구하는 문제들 확률합이 1인 거를 이용해서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다 더한 게 항상 1이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 또는 1일 때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다 더한 거 1 써보면 7a 더하기 b가 1. 두 번째는 3일 때 b랑 1일 때 2a랑 2분의 5를 곱한 게 같다. 이렇게 되겠네. b가 5a네요. 5a. 그래서 a는 12분의 1이고 이거를 토대로 x제곱 1보다 작거나 같은 0일 때 1일 때 하면 되니까 0일 때가 a, 1일 때가 2a 3a죠 3a 3a는 4분의 1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표로 주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주고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대입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즉 마일 대입하면 15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 더하기 15분의 0인 거니까 그냥 4 15분의 a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해지겠죠. 그러면 일단은 15분의 4가 여러 개가 나와요. 요게 마일부터 3까지니까 5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a 서로 소거되고 2a, 3a에서 5a만 남죠. 15분의 5a니까 3분의 a가 남습니다. 는 1. 요거 계산. 약분해 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 3분의 4 빼기 3분의 1은 1. 그래서 마무리는 x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1일 때, 2일 때. 그럼 1일 때가 15분의 A, 2일 때가 2A, 그럼 3A 더하기 8 이렇게. A값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분의 1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에 나와 있는 식을 이제 시그마 합 연산을 하셔야 되는데 1부터 10까지 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모가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이 부분만 잘 시그마 연산을 토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다 더한 게 1이 된다고 했죠. 땡땡 한 거예요, 땡땡. 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2일 때, 3일 때까지 다 더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시그마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지. 시그마 x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x에 x 더하기 1분의 k 다 더한 게 이제 1이 돼야 되죠. k를 앞으로 꺼내줍시다. 그리고 부분분수 쪼개면 1 빼기 11분의 1 되는 거 알지? 그게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나옵니다. 10분의 11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px가 k보다 클 확률을 물어보고 있고 k가 10분의 11인데 그러면 요걸 물어보는 거네. 근데 x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10까지잖아. 그러면 2부터 10까지네. 그러니 얘는 1 빼기 x가 1일 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 x가 1일 때가 얼마야? 1일 때 확률 1 들어가면 2분의 k죠. 20분의 11이죠. 빼시면 20분의 9가 나온다. 답은 4번에 있다. 이해 가나요? 넘어갑니다. 자, 5번 보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루트 취한 게 표준 편차. 일단은 a 값을 먼저 구합시다.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 되겠죠. 10분의 1, a는 10분의 1 나오고 0, 1, 2 10분의 3, 6, 1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 2, 8, 10분의 8 나오네.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편차를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편차 제곱 계산하기가 좀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이용합시다. 그러면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또 곱합니다. 6, 4, 딱 1 나오네요. 즉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얘가 이제 5분의 4니까 25분의
16, 25분의 9 나와요. 즉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취한 거 5분의 3 나옵니다. 답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7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7번. 얘도 평균을 구하는 문제. 잠깐 물 좀 떠올게요. A 값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AB 값.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6분의 5인 거를 이용을 해서 A, B를 둘 다 구할 수 있죠. A, B를 구하고 나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식은 다 더한 게 확률합이 1. 두 번째 식은 x-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잘 찾아보시면 x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아마 0, 1, 2가 될 거야. 그지? 0, 1, 2. 그럼 0, 1, 2를 다 더하셔도 되지만 걔를 제외해도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바로 6분의 1이 나옵니다. a가 6분의 1이 나오고 나면 b가 쉽게 나오죠. 자, 보시면 x의 범위가 마일 0, 1, 2까지인데 그때 확률이 a 6분의 2, 6분의 1, b죠. 그리고 요걸 알려줬어. 절대값 떼고 부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아니가 0부터인가? 그치, 0부터 2까지죠. 요 확률이 6분의 5래. 즉 0부터 2를 제외한 게 6분의 1이지. 요게 6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되겠어? 6분의 2 나오겠지? 그래야지 전체 합계가 1이 되니까. 그럼 이제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4 나누기 6. 평균은 3분의 2 나오죠? 답은 2번에 있네요. 아닌가? 맞죠? 다음에 밑에도 이제 비슷한 논리의 문제입니다. 8번도 풀이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확률 합계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평균을 줬네. 그럼 첫 번째 식은 1, 2, 3, 4 여기가 A 10분의 1, B 10분의 3. 첫 번째는 A 더하기 B가 10분의 6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식은 평균을 알려줬는데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지. A 더하기 10분의 2, 3B 10분의 12. 요게 5분의 14래요.
10분의 28이죠. 그러니 A 더하기 3B가 나옵니다. 10분의 14 되겠네. 끝이죠. AP 값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이랑 10번, 11, 12번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여태까지는 표를 줬죠. 9번부터는 이제 표를 안 줍니다. 표를 안 주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인데, 자, 9번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부터 4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 중에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았고, 밑줄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놓겠대요. 그때 x의 분산을 구해봐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x 값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두 수의 차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둘이 같거나 차이가 1이거나 2거나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3까지밖에 나지 않겠지, 그지? 전체 가지수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잠깐만, 0이 될 수가 없네요. 0이 될 수 없고 1, 2, 3이네요. 1, 2, 3. 그러면 분모는 전체 가지수가 4시 중에서 차이가 1이 나게끔 뽑을 수 있는 거는 1, 2, 2, 3, 3, 4 세 가지밖에 없죠. 차이가 2가 날 수 있는 거는 1, 3, 2, 4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3이 나는 거는 1, 4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통 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럼 이제 표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분산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항상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평균이 어떻게 나? 너는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되죠? 얼마 나오냐면 6분의 10이 나오네요. 6분의 10. 즉 3분의 5 나오겠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지. 제곱해서 더하면 3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겠네. 3, 8, 9 더하면 20 나오나요? 6분의 20이니까 3분의 10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네. 맞나? 3, 8, 9. 맞는 거 같죠?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즉 3분의 10 빼기 9분의 25가 됩니다. 즉 9분의 30 빼기 9분의 25는 9분의 5가 된다. 이런 문제였다. 답은 5번에 있죠? 자, 여러분이 10번 한번 해볼게요. 직접 표를 작성해서 확률을 구해주시고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전체 가지수는 5C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두 수의 제곱의 합이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제곱수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중에 2개를 이제 더했다는 거는 제일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이겠죠. 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범위를 찾으세요. 종류가 0, 1, 4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제곱을 해봐야. 그럼 제곱의 합이 예를 들면 3 이런 건 될 수가 없겠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표만 만들면 사실 평균은 쉬워요. 우리가 이런 것들 중에 두 개를 골라서 합을 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건 요거죠? 그 다음이 요겁니다. 그 다음이 요거고요. 그 다음이 요거고 제일 큰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확률 분포표에는 1, 2, 4, 5, 8이 있어야 돼요. 전체 가지수는 5C 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는 너 두 개. 2가 될 수 있는 건 너 한 개. 4가 될 수 있는 거는 너 두 개. 5가 되는 건 너 이런 식으로 1 중에 하나, 4 중에 하나, 4개죠. 4개. 한 개가 됩니다. 잘 보시면 얘네를 다 더한 게 당연히 10이 나와야 돼요. 딱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분모 마지막에 1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4, 4, 8, 16, 24 맞나? 24, 14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였다. 맞나요? 아닌가? 2 더하기 2는 4. 아, 안 맞네. 안 맞죠. 4 더하기 8은 12. 20, 40 되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도표 만들어서 두 공의 숫자 중 최소인 거를 x. 그래봐야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이겠죠. 전체 가지수는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6C2일 것이고, 그럼 이제 최소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참고로 사실 다 구하실 필요는 없고 3개 중에서 여러분이 2가지만 구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1에서 빼서 구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다 구해서 합계가 확률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검산하는 방법이에요. 채윤이 오늘 저기 없어서 좀 시무룩하네. 친구가 없어서. 서재 오늘 저녁 때 온대요. 뭐 사정 있는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 제일 쉽게 구하는 게 누구죠? 1, 2, 3 중에 누가 봐도 3이죠. 왜냐면 3, 3밖에 없거든. 그지? 그 다음에 1인 게 사실 되게 많아. 2인 게 또 개수가 적어요. 왜냐면 2가 최소가 되려면
이 중에서만 뽑아야 되거든. 근데 이 중에서 뽑는데 그럼 뽑는 가지수가 원래 4C인데 그 중에 3, 3을 뽑지만 않으면 돼요. 즉 5가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1은 9가지가 되겠죠. 실제 1은 1 뽑고 1 하나만 뽑는다고 치면 1 하나에 2, 3, 2, 3 4가지, 너도 4가지, 1, 1 1가지, 그래서 9가지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위아래 곱해서 평균 내시면 됩니다. 9 더하기 10 더하기 4 얼마? 23인가? 아니잖아. 22잖아. 계산하시면 끝. 자, 12번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8개의 열쇠 중에서 현관문에 맞는 열쇠가 딱 1개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열쇠가 문에 맞는 열쇠인지 몰라. 임의로 막 골라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대요.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거를 나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맞는 열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여기, 땡땡땡 여기까지. 그지? 총 8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각각의 확률은 8분의 1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한 번 만에 열리는 거고 여기 있으면 2번 만에, 여기 있으면 3번 만에. 즉 확률 변수 x는 1부터 8까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확률이 어떨까?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맞는 열쇠가 각각 여기 있을 확률은 동일하니까. 다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맞는 열쇠가 맨 앞자리에 있으면 처음부터 열렸을 것이고 두 번째 자리에 있으면 2번 만에,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 3번 만에 열렸을 거라는 거죠. 표 작성했고 평균은 싹 다 더하신 다음에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확률 구조가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한다면 대칭인 거 보이니? 대칭이죠. 뭐에 대해서? 답은 2분의 9가 되겠죠. 정확히 2분의 9가 나온다.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ax 플러스 b꼴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평균과 분산. 같은 종류의 이야기고요. 요거 바꾸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같은 거 보시면 2에 2x-3 2x-3의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뺀 거지. 그게 5라는 이야기고 즉 요걸 준 거예요. 너가 2 평균 빼기 3는 5 이렇게. 그럼 이제 구해지죠? 3 더하고 2 나누면 너는 4가 나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 v 4x 플러스 1은 16 분산이죠. 4의 제곱 그게 64야. 당연히 분산은 4가 됩니다. 마지막에 묻는 게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네. 근데 제곱의 평균과 분산의 관계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너니까 너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4의 제곱 답은 20 이렇게 되겠죠. 자, 비슷한 방식으로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x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을 줬으니 분산을 표현할 수 있죠. 분산이 16인 걸 알려줬으니 a 값이 나오고 a가 나오면 다시 2분의 1 x 빼기 5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진호야, 오늘은 언제 가? 다음에 과제 답지. 여기까지.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합시다. A는 누가 봐도 4 나오죠? 4가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평균이 나오죠. 분산은 16. 그러면 2분의 1 x 빼기 5의 평균. 너에다 2분의 1 곱하고 5 빼고. 분산은 2분의 1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더하니까 답은 1 나오네요. 요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 16번 뭐 다 비슷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정리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항분포라고 나오는데 이항분포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이거 설명 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배운 거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 요게 이제 뭐였냐면 어떤 일정 확률로 발생하는 사건 A가 있어. 근데 같은 시행을 n번을 반복을 했을 때 하여 사건 A가 K번 발생할 확률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n개 중에 K개를 고르고 P의 K승 1 빼기 P의 n-K승. 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 근데 이러한 독립 중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 횟수 있지. 이거를 확률 변수 X로 놓은 게 이게 그냥 이항분포의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주사위 6을 눈을 굴려. 주사위를 굴려. 그래서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럼 그 시행을 내가 예를 들면 5번을 반복을 했다고 쳐. 그럼 6의 눈은 안 나올 수도 있고 5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 6의 눈이 나오는 횟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놓겠다는 거야. 그럼 6의 눈이 0번 나올 때, 1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다 확률이 제각각일 거 아니야. 그에 따른 확률 변수를 우리는 X라고 부른다면 이 X라는 것은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약자를 따서 b, n, p라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두 가지를 알려준다고. 전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 이 두 가지를 알면 이러한 이항 분포의 특징은 뭐냐면 평균과 분산을 번거롭게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너와 너에 대한 이야기. 즉, 이 확률은 뭐가 되냐면 P, 그냥 X는 K인 거야. K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실제로 요거를 0부터 N까지 너네가 시그마를 하지? 그럼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P 더하기 1-P의 N승의 전개식의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항 정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 정리가 합쳐져서 이항 분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이 둘만 있으면 구하기 쉽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7번 보세요. 눈으로도 풀 수 있어. 봐봐. 확률 질량함수 줬지. 근데 구조가 다음과 같아. 그렇다는 거는 n값은 45고 총 시행한 횟수가 45회니까. 그리고 3분의 1의 x승인 걸로 봐서는 p값이 3분의 1이에요. 즉 17번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x는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데 45의 3분의 1을 따라가는구나. 그럼 이제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죠? 평균은 45 곱하기 3이니까 3분의 1. 분산은 다시, 그러니까 15 나오죠, 15. 그리고 요 분산은 거기다가 3분의 2를 또 곱해주면 됩니다. 너랑 나. 원래 요거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 증명이 약간 복잡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거든? NCK를 바꿀 수 있어. N-1C K-1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K분의 N을 곱해하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이용해서 시그마 연산해서 정의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의 중요도가 높지 않고 다소 복잡하고 어차피 얘는 증명해 드리려면 또 더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어차피 이거 증명을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평균은 15, 분산은 3분의 2를 다시 곱하면 10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답이 된다고. 답이 그래서 둘이 더하면 25가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럼 18번은 어때? N값과 P값만 찾자는 거야. 얼마가 되겠어? 발화율이 20%, 100개야. 그러면 100번의 시행일 수도 있지만 내가 씨앗을 100개를 동시에 심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시행한 횟수는 100번이라고 보는 거고 발화율에 해당하는 20%가 너의 확률인 거예요. 각각이 발화할 확률. 그러니까 X는 따른다. 밑에다가 자꾸 이렇게 쓰세요. X는 따른다. 전체 시행한 횟수 100번에 5분의 1 이렇게. 얘를 가지고 평균은 둘이 곱한 20. 분산은 5분의 4를 또 곱한 16인데 그러면 루트 취하면 평균은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0에 4가 됩니다. 이거는 답은 24가 되겠죠. 자, 19번 한번 해보세요. 19, 20번 하고 쉬겠습니다. 지금 px는 3을 px는 k식 이용해서 요거식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요거 k 자리에다가 3 대입해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2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총 시행한 횟수가 n번이니까 n c 3회.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3승. 4분의 3에 n 빼기 3승.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10 곱하기 n c2에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n 빼기 2승. 요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냥 n 값이 나와요. 계산을 하면. 참고로 요거 설명 안 했는데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가 있어. 너는 이렇게 써요.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왜냐면 분산이 a 제곱배가 되잖아.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취한 거니까 절대값 a가 됩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요건 아까 분산 설명할 때 표준 편차는 설명을 안 했네요.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라서. 자, 요거 계산해 볼게. 잘 보시면 좌변이 얘보다 한 개 많고 우변이 얘보다 한 개 많아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4분의 1, 4 양변 곱해주고 3 약분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얘는 3, 2, 1 n, n-1, n-2 요게 2, 1 n, n-1 약분되는 거 보이죠? 좌변은 n-2가 남고 우변은 10 남네요. 끝. n값은 1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산 너 곱하기 4분의 3 그럼 12 4분의 1 4분의 3 곱한 게 분산 4분의 9 나오고요. 루트 취하면 2분의 3 곱하기 2 하니까 답은 3 되겠네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20번 풀어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3점, 그렇지 않으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한대. 기본 점수는 10점이고요. 주사위를 9번을 던진 다음 너의 분산을 구해달래. 자, 20번 별표 치겠습니다. 이항분포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이 점수 자체가 확률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x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x를 가지고 풀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 봐봐. 6의 약수의 눈이 1, 2, 3, 6이기 때문에 3분의 2죠. 그 외가 3분의 1이고 3분의 2의 확률로 플러스 3점, 마이너스 2점. 근데 총 시행한 횟수가 9번입니다. 9번. 총 9회. 그럼 그랬을 때 플러스 3점을 얻는 횟수를 어떤 새로운 변수, 확률 변수 y라고 부를게요. 그럼 당연히 너는 9 빼기 y가 되겠지. 왜냐하면 총 9번 시행을 한 거니까. 자, 이 둘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줄 수 있냐면 점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x라는 거는 기본 점수가 10점이고 10점에다가 더할 건데 3y랑 마이너스 2 곱하기 9 마이너스 y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기본 점수에다가 플러스 3점이 y번, 마이너스 2점이 9 마이너스 y번 등장을 하는 거야. 계산해 주시면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빼기 8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라는 점수는 y라는 어떤 확률 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고 x의 분산은 y의 분산에다가 25를 곱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y라는 거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y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지. 9번의 시행 중에서 3분의 2의 확률로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횟수니까. 그럼 이제 y의 분산 구할 수 있죠. 얼마? 9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가 약분되면 2가 나옵니다. 답은 50이 되는 이런 문제예요. 이해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문제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내가 정의를 하지 않고서 못 풀어요. 저렇게 새로운 것을 정의를 해서 푸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렵게도 변형돼서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간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